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비 내리는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20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개헌 논의가 뜨겁습니다. 시작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개원사였죠.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입법부 수장의 이 발언 이후에 야권 지도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섰고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현실성까지 오늘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공기업이 독점해온 전기와 가스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 독과점 구조를 깨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민영화로 인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을 연결해서 정부의 취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6월 15일은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날입니다. 17년 전인 1999년 6월 15일에는요. 이 남북 대립을 상징하듯이 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고요. 이듬해인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화해의 상징인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요. 이 같은 6월 15일이지만 여야는 각기 중시하는 의미에 따라서 엇갈린 안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정치권 현안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같은 6월 15일이지만 여야가 무게중심을 두는 날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지도부가 17년 전에 발발한 1차 연평해전 기념해서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네. 간 곳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인데요. 네. 여기에는 김의옥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등 이제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다. 네. 그러면서도 확고한 안보관 강조했는데요. 여기를 방문하고 원래는 연평도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연평도 여행은 취소하고 말았는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주 임진각에서 비대위 회의를 거기서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종인 대표 하고 우상호 원내대표 등도 참가했는데 네. 김종인 대표는 6.15 회담 성사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금 제재는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남북 대한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고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은 6.15 남북 정상회담에 주역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시에 대북 특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지만은 통일부 장관 지내면서 그랬죠. 개성공단의 주역 아닙니까? 네. 이렇게 6.15 남북선언 햇볕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주역들이 있는 당인데 6.15 선언 창당 이후 맞는 6.15 선언 기념일을 아주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당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떠들썩하게 행사하기도 네. 그렇고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그런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요, 이 북한 정권 언급하면서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무너진 역사적 사례가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소통이나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여야가 엇갈린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놓고도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가 지금 청문회 문제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건데 이게 좀 미묘합니다. 일단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열자. 여기에는 3당이 크게 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이 청문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문회 네네. 그리고 정은호 게이트 등 법조비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시위 도중에 숨진 백남기 씨 과잉진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 네.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구조조정 방안 논의안
청와대 서별관 회의 네. 청문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청문회를 보면은 어버이연합 청문회는 지금 청와대를 겨냥한 거고요. 네네.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또 여기에 최경환 의원이 또 그 겨냥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청문회는 과잉 청문회다, 또 정치 공세다라고 네네. 이렇게 방어막을 펴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청문회를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네. 관련 썰 뭐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으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은 또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단 국민의당은 이 구의역 그 청문회에는 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느 청문회 열지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습기 살균제에는 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게 청문회를 열려면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실시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수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이 나오지만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은 다 새누리당 출신들입니다. 새누리당 네.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인 법사위원회, 네. 정무위원회, 또 안전행정위원회, 또 기재위원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으면은 회의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미묘한 지금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한두 개의 청문회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 미묘하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아까 잠깐 말씀 주셨을 때 시위 도중에 뇌사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고 뇌사 상태에 계시죠. 뇌사 상태죠. 네네네. 예.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의 이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자, 이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네요. 예, 오늘 그 국민의당에서 며칠 동안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거기 그 결과를 말을 했는데 홍보업체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네. 그 돈이 그대로 브랜드 호텔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선관위는 그 총선 당시에 광고 대행사인 두 업체 자금 1억 8천만 원 정도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당은 이것은 임용계약은 업계의 관행이었다. 그리고 김수민 의원이 설립한 브랜드 호텔로 돈이 들어간 건 맞지만은 그 돈이 그 상태로 남아 있고 네. 국민의당으로는 흘러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6천만 원 체크카드 이야기 있죠. 네네, 있었죠. 그것도 국민의당 TF로 들어가지 않고 그 카드를 그 업체 관계자가 은행에 반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계좌 추적할 권한은 없으니까 통장 사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업체 관계자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발표를 하고 중간 조사 결과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나머지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검찰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검찰 수사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5명이 출국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김수민, 박선수 구의원 그리고 왕주연 전 사무부총장 네. 그리고 홍보 계약 맺은 업체 두 대표, 네. 두 업체 대표 이렇게 5명이 출국 금지돼 있고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네. 당초 오늘 왕주연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것이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예, 왕주연 사무부총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허.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할 것 같고요. 네. 내일 조사를 하면은 곧바로 김수민 의원, 박선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이 이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검찰 수사를 해보면은 금방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내일부터 관련자 소환이니까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의원님. 보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어찌 보면 창당 이후에 이 신당 또 제3당으로서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같았으면 좋은 공격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상태적으로 지금 잠잠하죠. 네. 그래도 새누리당은 그나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약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논평은 냈는데. 예. 네. 김태흠 의원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구악의 정치다. 네. 그리고 당 차원의 새누리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정작 정지석 원내대표나 그리고 김의겸 비대위원장은 조용한 침묵 모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라는 거죠. 아. 더불어민주당은 더합니다. 아예 이 문제를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문제 제기도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단 사건 발생 초기에 문재인 전 대표의 호의적인 그 조국 교수가 네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다. 아하.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린 것 말고는 네. 전반적으로 잠잠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트 그것이 네. 좀 무섭고 네. 아무래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혹시 자기들도 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네. 관행이라는 네, 것 때문에 네. 자기들도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요, 보니까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개헌에 대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한번 꺼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